자, 예비고일 7주차 비문학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대1 대응, 선지와 본문의 내용이 1대1로 대응하는 것을 매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긴 지문에서 빠르게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도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트레이닝이 돼야지 잘 선택해서 찾아낼 수가 있다. 여기서 본문 보고 이끌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언어의 소멸 가능성은 사용 인구수와 관련이 있다 보면은 10만 명이 넘는 비교적 안정 상태에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인구수와 관련이 있으면 추측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언어의 소멸은 전자매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도덕적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 뭐냐? 이 언어 소멸 원인이 중첩적이라고 했는데 다양한 원인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거주지가 파괴되고 동족 말살 동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언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언어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거주지 파괴 못하게 하고 동족 말살 동화 정책 못하게 하는 거에 맞겠죠. 그래서 도덕적 문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대1 매칭이지만 약간 추론이 필요하다. 다음, 언어의 소멸은 문화의 손실을 가지고 온다. 이것도 물론 이제 문화적 신경가스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문화의 손실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토착으로 된 교육 자료나 문화적 등을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토착어가 사라졌다. 아니면 토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 소멸은 토착 언어 사용들의 거주지를 파괴한다. 이 말은 인가가 바뀌었죠. 이것 때문에 언어가 사라지는 거지, 언어가 사라져서 이게 거주지가 파괴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대1이지만 좀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쉬운 것도 있지만 이 지문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다. 다음, 부정. 어떤 게 부정이냐? 여기에 보면은 A의 기능을 담은 것을 적절하지 않은 것을 냈습니다. 그러면 A의 기능이 아닌 것, 그러니까 부정이죠. A의 기능이 뭐냐? 핵심 기능을 먼저 찾아야겠죠. 본문 안에서 1. 환경과 상호작용한다. 2. 경험적 데이터를 만들어낸다.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3. 학습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 1번 선지에 보면 전화 걸려면 수신 거부 목록의 데이터를 보고 수신 거부한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환경이라는 것은 어떤 기계나 어떤 존재의 외부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전화 걸려면 수신 거부 목록이라는 거를 데이터에서 본다라는 것은, 이 데이터는 환경이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바로 1번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휴대전화를 든 손, 사람 손이니까 기계 내부 아니죠. 외부죠. 사용자의 음성도 역시 외부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휴대전화의 단 형태를 유형화해서 접촉 비접촉을 구분한다. 접촉 비접촉도 환경에 해당하겠죠. 카메라, 얼굴 형태 정보도 외부 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부정. 자, 부정과 관련된 지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글을 근거하여 의병에 참가한 일반 백성들이 신경을 추론한다고 했을 때 그 내용으로 적혀 거리가 먼 것을 2개를 골라라. 그러면 여기서 의병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조정의 명령에 따라 이지역으로 이동해야 되는 관군과 달리 의병은 지역방위에 충실했기 때문에 의병을 지원했다. 관군에 가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조정의 명이 있으니 기꺼이 동참해야지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활동범위가 고율단위 넘지 않아서 의병 사이 연합작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연합작전이 펼쳐야 되겠다.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다음 글에서 나타나는 현대공연 예술의 특징. 이렇게 봤을 때 제국은 경향이 본문 한번 봅시다. 새로운 경향의 예술가들이 등장했다. 어떤 거냐? 경계를 허물었다. 무엇의 경계? 춤과 연극의 경계. 그럼 이건 뭐라? 공연 예술관의 경계를 허물었다. 맞죠? 그 다음, 기존 작품의 구조를 해체했다. 전통적 작품의 경계를 해체했다. 기존 작품, 전통 작품. 이 정도는 추론해낼 수 있겠죠?
자, 그다음 일상 공간을 무대로 했다. 일상적 무대로 활용했다. 즉흥적 연출, 즉흥성. 답은 5번.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본문을 읽고 난 이후에 물론 이게 정확하게 기억이 나면 좋겠지만은 지금 이제 기억도 기억이지만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이렇게 매칭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한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 후각가스, 유해가스 농도를 수치하는 X. 미세한 농도 감지를 감각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다음 6번 수용자의 수는 경우에 일정하게 증가한다.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급격하게 증가한다 했으니까 X. 창조 산업과 창조 계층이 먼저 갖추어져야 창조 환경이 마련된다. 창조 환경이 먼저 마련돼야 된다 했으니까는 선호가 바뀌었죠. X. 그 다음에 다양한 리듬의 표현은 규칙적인 박을 표기한 후에 가능하다. 본문에 어떻게 나왔냐면 음표를 사용해서 리듬을 음표를 사용하여 음의 장단을 나타내는 리듬의 표현이 박을 표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박을 표기한 후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건 선호가 바뀌었으니까 X. 자, 여기는 이제 본문의 단어나 반이어 바꿔치기 요겁니다. 여기는 흡착하여 저항값을 저항값을 증가시키는 이래 되는데 여기는 탈착하여 저항값을 감소시키는 그러니까 X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묵독을 도왔다, 낭독을 도왔다 그러니까 X. 다음 단일어로 여겨진다 이래 있죠. 합성어로 인식된다 반대죠. X. 그 다음 프레임으로 기능을 유지시켜서 폐쇄성을 드러낸다. 프레임이 없다면 폐쇄성이 강조되겠군. X가 되겠죠. 기능을 유지시켜서 폐쇄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폐쇄성이 강조되는데 이렇게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말이기 때문에 X. 13번의 답은 X. 현미는 1.6cm. 그 다음에 점토류는 2mm. 그러니까 X죠. 이런 거는 좀 쉬운 내용이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양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했는데 계속 늘어난다 했으니까 X. 7m를 중심으로 약간씩 오차를 갖기 마련이다. 약간씩 오차를 갖는 것이 더 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으니까 X. 그 다음에 16번의 답은 X. 넘어갈게요. 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고 했지 이거 확신한 게 아니었는데 여기서는 이것 때문에 탄생되고 멸종될 것이다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X. 배제할 수 없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와 확정적인 건 다른 거죠. 자, 신기루는 흐린 날에 보인다. 흐린 날과 관련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X. 그 다음 문맥적 의미와 동의어에 대한 이해. 문맥적 의미라는 것은 자 예를 들면 19번에 전통 촉매 개발은 시각적 방법에 의존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그러면 비효율적인 이유는 이거였죠. 요 행위, 요거 때문이었지. 촉매가 보였다라는 것은 시각적 방법을 의존했다라는 뜻은 아니다. 우연히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문맥적 의미를 봤을 때 X. 어린 청각 쥐고 독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독자층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O.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초고속 우주선 동의어라고 보면 되겠죠. O. 우회로를 거치지 않은 이 기승전결이라는 우회로를 거치지 않았다. 뭐뭐 하지 않은 이미지의 표면이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신체의 언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문과 이걸 보기라고 일단 해둡시다. 이 지문과 보기를 매칭을 했을 때 밑줄에 이 부분의 문맥적 의미인 신체적 언어. 답은 1번이 된다.
23번의 경우에는 이제 시계라는 단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시야와 동의어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 얘만 놓고 봤을 때는 4번으로 체크를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문맥적 의미를 통해서 얘를 판단 내려야 합니다. 그럼 뭐냐? 시계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시계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나아간다. 예수 작품은 진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작품과 소통하면서 진리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A가 아니라 B, A가 아니라 B, 전이의 예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는 A가 아니라 새로운 시야를 획득한다. 이게 B죠. 그러면은 이 시계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요 A에 있어야 되잖아요. A에 있는 단어는 전이에 A에 있죠.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본문에는 우주의 생성 기원이 1, 2, 3인데 선지에는 마치 하나만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으니까는 이때 우리는 이거를 오답으로 틀린 걸로 이해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영상 압축은 1, 2, 3 등을 이용을 하는데 뭐뭐만을 제거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는 X. 그 다음 두 부분을 추려해야 판단할 수 있는 선지. 이건 뭔 말이냐? 본문과 보기를 매칭시켜서 일치하지 않는다. O. 그 다음에 타클라마칸 사막은 대륙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그 다음 대륙 내부에 있는 사막은 온대 사막이다. 그럼 얘도 온대 사막이 되겠죠. O. 다음 그리는 방식이 중요해졌는데 그리는 방식과 과정이 주제가 되었다. 재현 방식을 주제로 삼았다. 재현 방식이 주제가 되었다. 똑같은 말이죠. 주어 서술어로 바꿔서 보면 주제가 된다는 게 공통점이다. 다음 밑으로 가장 깊은 요인이라고 하면 진짜 근본적인 요인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은 지각 변동에 의해서 남해구선 부근으로 가했지만 지각 변동이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고 남해기선 부근 저위도에서 대기 대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다음 이 경우에는 이제 두 개로 나뉘죠. 평행론, 동일론이라고 했을 때 평행론과 동일론 물질적 사건의 원인 설명은 물질 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물질 세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 육체 사건에 불과하다. 물질적 사건들 사이에서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O. 물질, 주체. 주체를 왜곡하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잘 봐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어를 왜곡하는 거죠. 성리학자들은 도덕적 수용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성리학자들이 도덕적 수용을 중시했습니다. 답은 X. 실학자는 도덕적 수용을 찾았다. X죠. 배열은 논리적 순서만 알면 계산할 수 있었다. 어떻게? 바로 배열에서 논리적 순서에 따라 자료 조건 시간이 달라졌다. X. 바로 접근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다음 33번 문제. 만약에 이게 인과관계 대응 관계인데 여기도 역시 근데 어떻게 보면은 A와 B로 나눕니다. 자, 뭐뭐 하면 A 하면 이렇게 되고 B 하면 이렇게 된다. 원인과 결과 동시에 A, B 같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를 또 보기의 내용과도
접목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보기에 공기 밀도가 줄어든다는 거는 A에 해당하냐 B에 해당하냐. 산소가 부족하다 그랬으니까 A에 해당한다. A에 해당한 결과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가 증가한다 했으니까는 탄화수소 발생량이 증가한다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인과관계 발견. 요거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죠. 자, 예를 들면은 음정을 왜 창제했느냐 이렇게 했을 때 한자로 나누는 음절이 많았다. 한자 차용으로 우리말 소리를 충분히 포기할 수 있었다. 4번. 자, 이것도 A 고정된 시점, B 산점 투시라고 했을 때 얘는 원인. 뭐의 원인이냐? 여기서 쭉 해봤을 때 사진 속 사진을 찍으면은 고정된 시점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A에 해당한다. A가 가진 특징 뭐냐? 사진기 특성상 한 명만 당긴다. 답은 5번. 됐죠? 다음 지문의 경우에는 뭐 이것도 사실은 온도가 높으면 뭐 A, 낮으면 B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동위원소비의 증가는 기온의 변화 정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 기온이 높으면은 동위원소비 증가는 증가되고 줄어들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up, down, up, down, up, down, up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한 게 오늘만큼 자꾸 급증하고 있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농도가 낮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낮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산화탄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겠죠. 그 다음 3번 선지의 경우 시추한 빙하의 밀도가 크다. 밀도가 크다라는 건 농도가 높다라는 거고, 농도가 높다라는 거는 기온이 높다라는 거, 정비례니까 기온이 높다는 거잖아요. 하부가 위로 갈수록 온도가 높고 밑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야 되죠. 그러니까는 하부의 밀도가 더 높은 것이다. 답은 일단은 4번. 다음 이것도 뭐 인과관계입니다. 오작통을 일으키기 때문에 열을 잡아야 된다. 기억의 이유는 뭐냐? 발상의 전환이 왜 일어났냐? 열을 잡으려 하니까 필요한 게 발상의 전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작동이 되는 거죠. 얘는 왜 일어났냐? 열을 잡으려고. 열을 잡으려니까 어떻게 오작동을 이렇게 해요. 답은 1번. 질문. 사회적 할인율이 높으면 미래 세대의 이익이 저평가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놀이동산의 지역경제 활성화 이익을 추정하기 위해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해 보기로 했는데, 이 말은 곧 사회적 할인율을 지금 여기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것이 지금 만약에 100만 원을 벌 수 있지만, 뭐 이 놀이동산을 만들어서 100만 원 경제적 효과를 만들 수 있지만, 이것은 미래의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할인율이라는 거는 거꾸로 치면은 10년 뒤에 뭐 10만 원이 현재는 100만 원. 반대로 얘기하면 100만 원짜리가 10년 뒤에는 10만 원이 되는 거죠. 할인율이 몇 프로일 때? 10%일 때. 그럼 할인율이라는 것은 미래로 가면 갈수록 가치가 툭툭툭 떨어지는 건데,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면은 지금 100만 원 벌지만 그 미래로 봤을 때는 큰 돈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손의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 해당하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전제. 남녀 평등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녀 평등이 실현돼야 된다라는 말이죠. 반대로 실질적인 남녀 평등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과 같은 것이고, 교육적 노력을 병행해야 된다는 것은 교육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변화시킬 수 없다면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음
편견 여성 문제 해결에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러면 편견을 이거 하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되고 이거 위해서는 이거 해야 되니까는 뭐가 잘 안 되고 있는 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2번. 40번 미출 의지와 의지 사이의 엇갈림 인간은 의지적인 존재이다. 이거는 뭐 간단해서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답은 1번 넘어갈게요. 자, 41번 미출의 전제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미출의 전제.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도덕적 비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 왜? 인간의 모든 행위는 동기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동기는 자유의지를 박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 비난을 받는다.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간다는 것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결국 인간의 행위는 동기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말은 윗글에 나와 있는 얘기로 적절한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제로 봐도 되는 거지. 전제라는 것은 일종의 원인, 근거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41번의 답은 1번. 자, 그 다음 42번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용어들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은 처음에 전통 경제 이론에 대해서 나옵니다. 전통 경제 이론에서 증권 시장과 관련된 것이 이제 기본 모델에 해당하고, 기본 모델이라는 것은 내재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다. 그런데 이 내재적 가치라는 것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총이익, 기업이 만들어내는 총이익이 기본 가치, 요거 같은 말이다 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참조 모델의 경우에는 기본 내재적 가치가 아니라 여론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랬죠. 그럼 여론이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모방을 하기 시작하고, 근데 이 모방의 경우에는 막 변덕스러워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모방을 해가지고 다수의 비전, 즉 무게가 만들어지는 순간에 이런 단점이 극복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 그럼 보기의 내용을 보면은 A라는 회사는 경쟁업체에 비해서 400배가 넘는 매출을 달성하고 있죠. 그러면 이 회사는 이익이 많다는 거잖아요. 이익이 많으면은 기본 가치도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가는 훨씬 낮죠. 증권시장에 내놓은 분석 기본 모델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기본 모델은 기본 가치가 높은 회사가 좋은 가격, 좋은 가치 받을 수 있다. 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3번에 기억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좀 간단하죠. 기억의 이유로 OLED가 LCD보다 얇고 가벼운 이유가 뭐냐? 요것 때문인데, 요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바로 첫째 문단에 광원을 공급하는 별도 장치. LCD는 별도 장치가 있고 OLED는 그 별도 장치가 없다. 그럼 없는 걸 어떻게 극복을 했냐? 요걸로 극복을 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답은 3번 패널 자체가 발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줄여서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기억의 근거, 절차적 측면에서 보면 그리니스키아 밸류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A가 있고 B가 나옵니다. 그럼 A의 특징은 1 요렇게 청명한데 2 13인치 3 보이는 대로 4 다른 검문학적 결과까지 반영했다. 1, 2, 3, 4 해당하죠. 이거는 아니다. 답은 2번. 이건 참고를 해두면 됩니다. 저항막 A와 B를 설치한 이유, 이런 또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뭡니까? 앞에 나왔던 접촉식 방식의 경우에는 전류량의 변화를 통해서 감지하기 때문에 살짝만 접촉해도 반응을 하고 장갑을 끼고 접촉하면 반응이 안 되는 거죠. 왜? 전류량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터치 스크린, 최근에 출시된 터치 스크린의 경우에는 정교하게 처리하지는 못하고 입력 속도가 좀 느리고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전류량이 없어도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체에도 정보를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1번.
역시 이게 이제 저항막이긴 하지만 결국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 내에서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럼 46번에 인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언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이 중간 부분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우리말 어법에 필요 없는 이런 게 있고 어선이 또 부자연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언간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우리말 모습을 보여주었다. 2번. 자, 이것으로 비문학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 뭐 영상 들어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쌤한테 직접 찾아와서 질문 꼭 남기도록. 이상입니다.